예, 도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4일 동안 무주에서 열심히 경작하고 수련하고 또 저희들이 지금 마지막 피치를 정리 뒷작업하고 있는 게르 작업, 전기까지 다 마치고 바닥 작업까지 다 끝마치고 이런 잠만잠 오늘 처음으로 한 번 이제 잠을 한번 자볼 예정입니다. 테스트 하느라고. 그래서 쭉 지난 3, 4, 5월 3개월 동안 화장실 작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별거 아닌 자그마한 공사지만은 이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성공하고 실패하고 어쩌고 하는 것 중에 제가 이 전쟁사를 전공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병법 또는 전쟁 또는 어떤 사업 또는 일 이런 거 할 때에 우리 삶이 전부 다 경쟁의 관계고 국가와 국가끼리 이제 목숨을 걸고 덤비는 것은 전쟁이라 그러는데 경쟁과 전쟁 이걸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이 병법 학에서 고전으로 삼고 있는 그저 원칙, 전쟁의 원칙이라 그래 9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거나 어떤 일을 진행하거나 내가 목표를 삼아 가지고 전진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전쟁의 원칙이나 경쟁의 원칙이나 또 어떤 업무를 진행하는 그 원칙이 사람 삶에 있어서 참 삶에 있어서 잘 정리된 원칙이다 싶어서 오늘 그저 9가지 중에 한 5가지 정도만 제가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분 뉴스에서 나오는 것만 전쟁 진행 상황이 어떻고 뭐 공격이 어떻고 방어 어떻고 하는 건 아직 공개가 안 돼가지고 잘 모르니까 뉴스에 나온 전장 상황만 보고 이 전쟁의 원칙에 과연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일을 진행할 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걸 한번 여러분 스스로 검증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전쟁 원칙 제1번은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게 목표의 원칙입니다. 목표를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치고 들어갈 때 전쟁 목표를 갖다가 어떻게 잡았냐. 이 친구들은 그 정권 교체를 전쟁 목표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간 목표를 한 서너 개를 꼭 잡습니다. 이 단계를 해야 이렇게 되고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되고 하는 중간 목표 1, 중간 목표 2, 어떤 때는 3, 4 이렇게 잡아가지고 가는데 하나의 계단이죠. 중간 목표라고 하는 게 그 중간 목표를 딱 잡으면은 이게 중간 목표가 달성을 해야 그 다음 중간 목표가 달성이 되고 최종 전쟁 목표가 달성이 되는데 러시아의 중간 목표는 아마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옛날 이름 키예프를 점령하는 것일 겁니다. 키예프를 점령하고 그 정권 담당하는 젤렌스키를 타지방으로 몰아내고 그 다음에 중간 목표를 정권을 타도하고 그 최종 목표를 아마 친러 정권을 세운다. 이런 식으로 전쟁 목표를 세운 것 같았는데 중간 목표가 처음부터 어긋나 버렸죠. 수도 키이우를 점령해야 되는 그 단계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지금 전쟁이 제가 지금 계속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나라가 세니까 지금 중간 목표를 계속 수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부 지역 3개 주를 점령하겠다 하는 식으로 싹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목표 달성이 안 되면 최종 목표 달성이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목표의 원칙이 굉장히 어긋나게 났다. 이것이 이제 전쟁의 목표를 잘 잡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전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나머지
나머지 전쟁 목표들은 집중, 기동, 기습, 전략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가 집중의 원칙입니다. 집중. 한 가지 목표를 정해놓으면 그 한 가지 목표 쪽에다만 모든 내가 가진 역량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한 곳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여기 집중하고 저런 상황이 생기면 저리 집중하게 되면은 집중이 분산되면은 목표 달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 집중은 뭘 집중하느냐? 병력도 집중하고 자원도 집중하고 전쟁 의지도 전 국민의 전쟁 의지도 같이 집중을 하고 이런 식으로 다 한 곳에 몰아야 되는데 몰지 못하면 전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죠. 그런데 우리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품을 생산하느냐 판매하느냐 이거 할 때 생산에 집중을 할 때는 모든 역량을 생산에만 집중을 하고 판매를 할 때는 판매만 집중을 하는 겁니다. 생산과 판매에 동시 집중을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물론 맞물려 있는 경우는 그렇겠지만 어떤 한 곳이 실패가 되게 되면은 다른 것도 반드시 영향을 받거든요. 자, 그러면 러시아가 집중을 할 때 해군력도 지상군도 공군력도 다 한 군데 집중을 했느냐. 제가 볼 때는 집중이 잘 안 됐습니다. 러시아 전마들의 이제 군사 전술의 가장 핵심은 메스 전법이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적보다 내가 숫자가 많아야 한다는데 모든 그 역량을 두고 있습니다. 탱크도 절마보다 많아야 되고 비행기도 많아야 되고 배도 많아야 되고 사람도 많아야 되고 무조건 많은 숫자를 가지고 대규모로 몰아붙이는 걸 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소개하는 병력 전략과 기동의 원칙에 이놈들이 조금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집중을 함에 있어 가지고 상대적인 집중이 중요합니다. 즉 적과 싸우거나 또 다 그 업체하고 경쟁을 하고 할 때는 집중을 하고 많은 수를 가지고 한꺼번에 왕창 한 곳을 뚫고 간다 하는 이거는 뭐 궁극적인 승리를 하겠지만은 중간에 아군 피해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인 집중을 하면은 항상 상대적인 우위에서 많은 병력을 가지고 집중을 한단 말이죠. 그럼 그때 그 우리 알렉산더가 아마 제청한 여러 가지 전법이 많은 숫자를 가지고 많은 기체는 페르시아 그 군하고 싸울 때요. 상대적인 집중을 하기 위해 가지고 병력이 쪼가려내는 작전을 씌우거든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로 많은 숫자가 있으면 한 곳에 집중해서 빡 돌파해가지고 쪼가려내가지고 살라미 전술이라 그러죠. 상대적인 집중해서 병력 우위를 요거 몽창 잡고 그 다음 또 쪼가려내고 잡고 그래서 상대적인 집중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기동의 원칙입니다. 기동 그러면 그냥 한 지점에서 한 지점으로 이동하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요. 기동은 이동해서 이동이 아닙니다. 기동과 이동은 완전히 다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장소에 들어가서 상대를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장소로 이동하는 것. 이걸 기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기동은 말이죠. 여러 가지 병법이 많이 나오는데 포위하느냐, 돌파하느냐, 우회하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이 적이 정면과 정면을 딱 이렇게 말아보고 있을 때에 그 적을 막기 위해 가서 그냥 움직이는 것은 이동이죠. 그런데 적을 옆구리를 치려면 우회합니까? 우리가 통상 우회한다 그러는데 옆구리를 치려면은 적의 약한 부분에 내 강한 부분을 집중을 딱 해가지고 이동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이걸 기동이다 그럽니다.
제가 비아그라라는 여러분들 그저 남자들 정력제 아시죠? 이 정력제 판매할 때 이 정력제가 처음에는 심장약으로 개발이 됐거든요. 조그마한 회사에서. 심장약으로 개발이 되고 실패해 버렸습니다. 엘릴리 주식회사라고 이 회사에서 이제 근데 이 회사가 뛰어난 것이 한 제품이 판매를 하기 위해 가지고 개발을 해냈는데 이게 실패를 해버리면은 이 엘릴리 회사의 주 특징은 실패 파티를 열어줍니다. 실패 파티를 열어주는 이유가 이거 한 개 실패했다 가지고 회사 전체가 실패한 것 아니다.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분발해주기 위한 에너지 동력원으로 썼거든요. 근데 실패 파티를 열고 난 다음에 심장약으로 개발해가지고 이걸 그냥 놓지 아니하고 우회 전략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심장을 박동을 하게 하는 원리가 있으면 다른 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우회 전략 기동을 한 겁니다. 옆으로 돌렸죠. 그런데 이 심장약에 대한 부작용이 심장에는 별로 듣지 않으나 이 혈류를 개선을 해가지고 정력제로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걸 발견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집중을 합니다. 정력제의 판매로. 그럼 우리가 뭡니까? 기동과 집중의 원칙을 혼합을 해가지고 이거는 정력제다. 약한 사람 먹어보라 해가지고 팔아봤더니 대박을 터뜨렸죠. 그게 지금 비아그라 탄생 비화거든요. 이게 우회 기동과 전략과 집중의 그 원칙을 다 살폈던 사업에서의 경쟁, 사업에서 성공했던 전쟁 원칙의 이 부분인 겁니다. 이렇게. 자, 이게 이제 기동의 원칙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제 기습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기습. 전쟁을 할 때는 정상 공격과 정면 공격을 해가지고 이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기습을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를 하면은요, 젊아들 모르고 있을 때 그냥 우리가 덮친다는 이런 개념으로 기습을 이해하고 있는데, 기습이란 그게 아니고, 적이 알았다 하더라도 대처하기에 너무 늦은 시간에 치는 것을 기습이라 그럽니다. 우리 경쟁을 하거나 남들과 게임을 하거나 할 때 전혀 모르는 방법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알았다 하더라도 대처하기에 너무 늦은 시간,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기상과 기후, 시간, 이 기간의 싸움을 가지고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 기습의 원칙이라 그럽니다. 우리 기습을 내가 성공한 사례는 뭐 모든 전쟁에서는 거의 다 기습으로 성공을 하죠. 정상 공격으로 성공한 경우는 거의 드물죠. 대표적인 기습이 진주만 기습인데 태평양 전쟁 당시에 그거는 알았다 하더라도 대처할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르도록 친 겁니다. 이렇게. 모르도록 친 거란 말이죠. 사자의 코트를 건드린 거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미국의 해군 전략, 배의 숫자나 비행기의 숫자 이런 것들은 일본한테 많이 뒤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대한 잠재력을 인가가지고 비행기 많이 만들어내고 배 많이 만들어내고 군수산업 체제로 전환을 해가지고 한 개씩 한 개씩 치고 일본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기습도 그때 기습은 일본이 실패한 것이 항공모함을 없애는 데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구축함이나 순양함, 전투함들을 갖다가 격침시켰다는 성공했지만은 해군의 주력제에게 주력 항공모함은 깨는데 실패했거든요. 자, 그래 이제 기습, 기동, 뭐 집중, 전략, 전략이 아직 덜 됐구나. 제가 전략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이게 기업이든 군대든 항상 결핍이 전제가 됩니다. 부족합니다. 완전한 상태에서 하는 전쟁은 절대 없고 부족한 상태에서 전쟁을 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자금이 완전한 상태에서 이 기업을 경영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버릴 건 버리고 이 부분에다가 전략을 하고 이 부분에 집중을 해가지고 집중과 전략이라는 이 파트를 동시에 병행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배분을 두고 하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도 물자를 전략하는 게 있고 병력을 전략하는 게 있고 포탄이나 소총 이런 것도 다 전략의 범위에 다 들어갑니다. 이 비행기도 우리 비행기도 띄울 때 어느 부분에 전략을 하고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하느냐. 그래서 전략을 하는 그 순서를 물론 이걸 갖다가 이제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는 정보라고 하는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정보의 영역이 있지만은 그 정보의 영역을 가지고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제한된 전략과 제한된 집중을 하는 게 전쟁이거든요. 기업도 똑같습니다. 저 역시 이번에 계려를 짓고 이거하고 할 때 목표부터 시작하죠. 전쟁 원칙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한번 해봤습니다. 목표를 어디다 둘 것이냐. 일단 추상적이지만은 수련장으로서 사용한다. 이게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두 번째, 수련장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고요해야 하고 주변에 잡음이 들리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전략과 집중, 기동, 전략 확 세워가지고 가장 어디에 전략을 할 것이냐. 돈만 많고 비싸면야 뭐 호화 찬란하게 꾸밀 수가 있죠. 그러나 최종 목표는 수련이고 도사를 만들어내는 공장으로서의 활용도를 위해 가지고는 최소한의 자금 여력과 최소한의 수단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려를 한다는 게 중간 목표였습니다. 계려 설치를 위해서는 화장실이 반드시 옆에 있어야 한다. 그 화장실과 계려가 두 개의 큰 공사를 중간 목표를 잡고 이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다 전략을 하고 어디에 집중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게 없는 거기에 부족한 자금을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기에 여러 가지 각도로 탁탁탁 해가지고 딱 준비 딱 되고 난 다음에 일체 다른 거 없었습니다. 오로지 한 길만 가지고 끊임없이 갔습니다. 결국 오늘까지 이제 다 완공을 했거든요. 다음 주에는 제가 내려와가지고 완공된 사진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람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과 원칙, 이걸 전쟁의 원칙이라고 하는 목표의 원칙, 집중의 원칙, 전략의 원칙, 기동의 원칙, 기습의 원칙,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딱 생각해 봐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분석적으로 대응해 가면서 한번 해보시라고. 오늘 그래서 전쟁의 원칙 한참 말이 많고 있다. 이거는 뭐 권력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 게임. 그래서 내일 모레 있을 지방선거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원칙만 딱 숙지를 하고 그게 맞느냐 맞지 않느냐 비교 분석만 해보고 치고 들어가면은 자기 자신의 모자란 부분, 조직의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이 보일 겁니다. 재미삼아서 도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제 전공 분야인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눴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